머니돈나 메디케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려주신 돈나님들, 우리 똑같은 옷 입고 있는 거 보면 다 아실 거예요. 한꺼번에 찍었지만 한꺼번에 올리면 여러분들이 2시간을 못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잘라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사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행선우보험의 서두민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 조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이참에 언니 선우앤 선우보험을 좀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선행선우보험은 저하고 저희 남편이 오운하고 있는 에이전시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맡고 있는 파트는 이런 오바마 케어나 메디케어나 그런 헬스 인슈런스 쪽하고 저는 파이낸셜 서비스 쪽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남편 쪽은 커머셜 인슈런스나 또는 뭐 집보험, 자동차 보험, 그리고 뭐 E&O 같은 그런 쪽에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 합쳐서 직원이 10명이 넘고요. 저희의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보험을 드시고 나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리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보니까 이 보험을 분명히 사인업을 하긴 했는데 영어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컴퓨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베네핏이 쫙 들어있어도 사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직원 중에서 이 서비스 업무만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1년 내내 언제든지 오시면은 그분들이 다 서비스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를 물건을 신청하신다든지 아니면 무슨 차편을 예약한다든지 뭐 빌링이 잘못되다든지 그런 것을 항상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파이낸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CFP이세요. Certified Financial Planner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보험 에이전트만 하시면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말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CFP가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CFP는 시험을 통해서 라이센스를 따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숫자에 좀 강하시고 뭐 여러 가지 재주가 있으세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대학가요제 출신이시고 노래 부르시고 노래도 매우 잘하십니다. 네, 자 그런 분이십니다. 자, 오늘은 메디케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메디케어 기본편은 지난주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그럼 2부에선 뭘 말할 거냐?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보험회사마다 플랜이 다르고, 그 플랜이 어떤 경우에는 한 회사가 20가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매해 그 플랜을 변경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플랜이나 회사를 변경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 뭐가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생각하기에 약보험 쪽일 것 같아요. 올해는. 네. 그 이외에 다른 거는 진짜 대동소이하고 오히려 작년보다 베네핏이 더 두둑해진 그런 회사도 있고. 두둑해지면 좋은 거지 왜 그렇죠. 오히려래요. 심지어지. 심지어. 근데 약보험이 기본은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내가 내는 돈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약을 별로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약보험 값으로 더 나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냐면, 지난편에 얘기했을 때 뭐 파트 C를 C하고 D하고 같이 묶여서 어드밴티지 플랜 하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네. 근데 서플리멘트하고 드럭 플랜을 따로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거나 아니면 메디케이드를 갖고 계시는데 메디케어는 없이 메디케이드만 갖고 계신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메디케이드를 하면서 어떤 약보험 회사가 정해져 가지고 약보험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은 안 내지만. 아, 그래요? 네, 다 본인이 갖고 계세요. 돈을 안 내니까 모르는 거지.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약보험 값이 오르다 보니까는
이제 첫째로 메디케어 서플리먼트하고 파트 D하고 이렇게 조합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보험료 자체가 뭐 작년에 뭐 한 23불 냈다, 약보험 보험료가 30불 냈다 이러면 올해는 그게 50 몇 불, 70 몇 불 막 이렇게 올라요. 똑같은 플랜을 검토를 안 하면 한 달에요? 한 달에. 그럼 큰 돈인데? 그런데 이제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이니셜 커버리지, 도넛 홀, 그다음에 뭐 캐타스트로픽 커버리지 뭐 이래가지고 내가 낼 수 있는 맥시멈 어마운트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쨌건 올해는 3,300불이에요. 그래서 이 보험료로 내는 것까지 다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어차피 거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었다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300불까지는 뭐 내가 내지만 그 이상은 10만 불이 돼도 안 낸다. 이게 2024년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2025년에는 그게 2,000불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보험 베네핏이 점점 좋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올해는 내가 내는 게 3,300불이지만 2024년은 2025년에는 2,000불로 되는 거니까 내 주머니에서 덜 나간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플랜이 그렇다는 거야? 아니면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 약보험을 따로 있는 거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제 내 돈이 적게 나가니까 좋은데 네. 약을 별로 안 드시는 분들이 약보험을 안 들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보험료는 나가야 되잖아. 네. 작년에는 23불 냈다 그러면 올해는 50 몇 불로 그냥 나가야 되잖아. 그리고 모든 보험이 다 거기다 디덕터블을 다 적용을 해놨어요. 약 디덕터블을 어떤 플랜은 티어 1하고 2, 그러니까 브랜드네임 말고서 제너릭, 그러니까 싼 약들은 디덕터블에 적용이 안 되지만 조금 넘어가면은 뭐 있다든지 아니면 전체가 다 디덕터블에 적용이 된다든지 약보험이 좀 약간 좀 트리키해져가지고 잘못하면 그냥 검토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약도 별로 안 먹는데 약보험 값은 올라가고 약을 사러 가면 뭐 별거 아닌데도 돈을 내라 그러고 이 약보험이 커버가 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플리먼트하고 조합해서 약보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돼요. 또 한 부분은 메디케이드만 갖고 계신 분, 메디케어 파트 A, B가 없이 그냥 메디케이드만 갖고 계신 시니어들 계셔요. 그분들은 이제 약보험을 갖고 계시는데 본인이 돈은 안 내죠. 근데 그 본인이 갖고 있던 약보험이 종래까지 갖고 있던 약보험 자체가 어떤 보험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보험료가 많이 오른 게 있어요. 근데 메디케이드에서 이 보험료를 내주는 거는 한도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보험 값이 뭐 한 달에 70불이잖아요. 그런 거 안 내줘요. 근데 뭐 40 몇 불이다 이 정도는 내주는데, 그래서 어떨 경우에 나는 분명히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는데 해가 바뀌어가지고 약보험 회사에서 돈을 내라고 고지서가 온단 말이야. 그 차이에 30불. 그거는 생각도 못 하실 것 그렇죠. 같아. 정말로 생각도 못 하죠. 네. 메디케이드가 뭐 비를 받아 이렇게 그렇지. 되는 거지. 그리고 무시해. 그죠?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약보험이 끊기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이제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은 모든 의료 서비스는 공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으로 인해서 생기면 그러면 자, 메디케이드를 내가 가졌어요. 나는 내가 가진 드럭 플랜이 뭔지 몰라요.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내려면 내야 돼요? 모르긴 왜 모르겠어요. 약국을 다니는데 약국이 다 갖고 있겠지. 그럼 메디케이드 가지신 분들이 내 약 플랜을 딴 거로 바꿔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메디케이드만 갖고 계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서 애디셔널 돈을 내라고 이렇게 고지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플랜을 좀 검토하다가 이야 이거 문제가 되겠다. 문제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메디케이드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그냥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no idea. no idea니까. 이건 약간 청천벽력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약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플랜인데 내 보험은 내년에 연장되는, 그러니까 리뉴 갱신되는데 그게 보험료가 그 메디케이드에서 보조해주는 그 리밋에 들어가나 그거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확인이 됐어요. 그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리밋 안에서 하는 회사는 많죠.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쵸. 얘기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메디케이드 가지신 분들의 드럭 플랜이 실제로는 정부에서 돈을 내주는 거였고 그쵸. 그 정부에서 내주는 돈은 리밋이 있는데 그 리밋보다 올라가는 플랜이 몇 개 생겼으니까 그 플랜인지를 확인을 하시지 않으면 정말 한 달에 30불씩 계속해서 30불은 아니고 한 뭐 8, 9불 뭐 이렇게 되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보험이 캔슬될 수가 있다고요. 안 내고 내면. 버티면. 왜냐면 그건 나한테 날라오니까. 그러면은 안 내고 버티면 어느 날 갔는데 약국에서 어머님은 메디케이드가 없으신데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메디케이드가 나오는 거지. 아니라 약보험이 없으신데요. 아니 근데 이제 대부분 어머님은 그 이해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약국에서 메디케이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약보험 쪽이 올해는 좀 신경을 써야 하실 부분 같아요. 네. 그 도너톨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알아듣기 엄청 어려운 말이에요, 그거. 이게 이제 약보험을 설명을 하자면 그 우리가 이제 약이 보험에 있어서 커버해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니셜 커버리지 그 다음 단계가 도너톨이에요. 그리고 그 도너톨이 지나면 캐타스트로픽 그 커버리지라고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그 캐타스트로픽 그 커버리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내도 돼. 네? 그전에는 뭐 5불, 10불 뭐 이런 걸 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이니셜 커버리지는 뭐를 이니셜 커버리지라고 하냐면 제너릭을 뺀 브랜드네임 같은 거를 그런 거를 약값을 몽땅 다 내가 내는 거나 아니면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내주는 거나 그러니까 약값 전체 약값을 합쳐서 이게 5,300불까지 1년에? 1년에 예. 그게 딱 되면 이제 도너톨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니셜 커버리지가 지나는 거예요. 1,000불짜리 드시는 약 드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한 5월쯤 되면은 그게 지나가겠죠, 벌써. 그렇죠. 그럼 6월부터는 도너톨에 빠졌어요. 25% 내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25%를 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약회사에서 75% 내주고 75% 내주고 이제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게 계산을 그러니까 5,030불 플러스 내가 내는 25%하고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내주는 것의 70%만 계산을 해서 합이 8,000불이 되면 그게 이제 도너톨이 끝나요. 그 중에서 내가 내는 돈이 3,300불이 맥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음에 이니셜 단계까지가 5,030불일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거에서 갑자기 약값을 이렇게 내라 그러다가 또 그게 이만큼 넘어가 버리잖아? 그럼 그때부터 내지 말라 그래. 여기에 도너톨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공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커버해주는 돈이 아예 안 해주는 건 아닌데 그 중에 100% 커버해주다가 갑자기 75%만 해줄게, 25%는 네가 내. 그래서 그 25%랑 이게 이렇게 쌓이다가 그게 뭐 8,000불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또 다 해줄게. 왜 이런 짓을 하는지는 묻지 마세요. 하여튼 그 가운데 공백이 생겨요. 제가 이 문제가 있는 어르신이 한 분 지금 계세요. 근데 3,000불을 내라고 온 거야. 작년에 3,000불.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데 옛날에 이민 오신 분들은 메디케어를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3,000불이 오니까 모든 식구들이 메디케이드인데 왜 돈을 내? 라고 해결을 안 하신 거예요. 해결을 하셨어야 돼요. 이그노어 하셨네. 아니 왜냐면 그냥 두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지. 제 생각에는 이게 이분들은 메디케이드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자세히 몰라요. 내용은. 근데 메디케어였고 메디케이드가 킥인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어딘가에서 공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들은 메디케어인 줄 알고 메디케어 쪽에서 메디케어인 줄 알잖아. 그러니까 보낸 거야. 그런데 안 내고 계셨더니 페널티가 붙어서 4,000 몇백 불로 늘어났네. 그리고 또 날라오니까 이제서야
이게 뭐야? 그래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메디케어에서는 메디케이드에다 전화하세요. 이러지. 메디케이드에다 전화했더니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니까 메디케어에다 전화하세요. 와우. 이게 왜냐하면 지금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같이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자기 인컴하고의 문제지만 옛날에는 오롯이 메디케이드만 받는 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트 A나 파트 D가 메디케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딘가에서 사무착오가 생긴 거예요. 이분은 SSI를 받는 분이란 말이야. 진짜. 예. SSI는 뭐냐면 진짜 내 인컴 웰페어 레벨이 너무 늘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웰페어라는 거를 받고 계신 아주 연세 많으신 할머니시고 메디케이드를 가지신 지가 되게 오래되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분한테 3,000불이 날아오니까 그냥 식구들은 지난 20년간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뭔가 착오겠지. 그랬는데 1년 후에 4천 몇백 불 페널티가 붙어서 날라오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딱 생각하기에 이게 도넛 홀 어느 부분에서 연세가 많으시니까 분명히 약간 문제가 생겼다. 근데 그러면 당연히 메디케이드에서 뭔가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사무착오가 있었고 메디케어에서는 이분은 메디케어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구나. 거기까지. 근데 양쪽에서 지금 전부 우리 거 아니야. 핑퐁 게임을 하고 있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올해 이제 또 그 약보험 쪽에서 변화가 있는 게 이제 LIS라고 약보험 쪽만 메디케이드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LIS. 그러니까 Extra Health Drug Coverage라 가지고 메디케이드 받으시는 분보다는 인컴이 조금 높으시고 그리고 뭐 뱅크 어카운트에 뭐 한 몇만 불 있으시고 이래도 약 커버리지만 이제 싸게 받는 게 있는데 이전에는 그 인컴이나 또 재산의 레벨에 따라서 조금씩 돈을 내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레벨이 여러 가지였는데 올해는 그냥 다 없이 LIS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약값은 하나도 안 내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언니 근데 그 LIS가 있는데 아까처럼 그런 40불인데 뭐 몇 불 더 내야 되고 이런 현상은 거긴 안 생겨요? 생기겠죠. 그것도 생깁니다. 그 플랜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플랜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드럭 플랜이 뭔지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양쪽 다 확인하셔야 돼요. 일단은 메디케어 A, B가 있으시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해서 C하고 D가 같이 들어있는 플랜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없으세요. 근데 따로 갖고 계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실 수가 있죠. 만약에 돈나님들 중에서 이제 우리 앞편을 보지 않으시고 2부를 보시는 분들은 또 ABCD 나온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 1부를 보셔야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 다른 변화에서 무슨 뭐 서비스 많아지고 이런 거 있어요? 베네핏이 좋아진 플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도 놀라서 이런 것까지 해줘? 네. 그게 보통 보면은 이제 이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를 같이 갖고 계시면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플랜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일 혜택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들고 계시는 플랜을 듀얼 플랜이라 그래요. 그렇죠. 듀얼 플랜이라 그래서 뭐 음식 사는 것도 되고 치과 커버리지도 뭐 3,000불쯤 뭐 이렇게 되고 되게 베네핏이 많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그냥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불만이시죠. 그래. What about us? 그래. 그죠? 메디케어는 늘 불만이야. 그런데 컴퍼니들이 그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많은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어떤 컴퍼니에서 3개월에 90불을 넣어줘서 나 카드에다가? 네, 카드에다 넣어줘요. 그러면 그걸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OTC 카드 뭐 이런 거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넣어주면 90불은 물건을 살 수가 있고 나머지 90불은 푸드를 살 수가 있게 또 줘요. 그럼 푸드는- 180불을 준다고? 3개월에. 푸드는 아무거나 상관없어. 아무 걸 사도 푸드는 술은 안 돼. 술 안 되고 담배 안 되고 술은 푸드가 건강 푸드를 사야지. 뉴트리셔스 푸드. 뉴트리셔스. 고기, 우유, 계란 이런 거. 잘 먹으라고. 근데 이제 푸드는 사실은 조건은 있어요. 아무한테 주는 거는 아니고 뭐 당뇨 환자 이런 사람들 그렇지. 근데 거기 웬만하면 다 들어가.
당, 뭐 하다못해 뭐 하이 블러드 당 프레셔, 수치가 이렇게 어느 레벨 이상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약을 드시는 그 레코드를 보고 그러니까 그럼 주는 닥터 거예요.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어르신들은 다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고혈압,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이 당뇨, 기본이거든. 뭐 암은 물론이거니와 뭐 무슨 하여간 어. 웬만하면 다 들어가니까 이제 그거를 퀄리파이가 되는지 이제 한번 물어봐서 기왕이면 그렇지. 기왕이면 언니 받으려고 식품 사는 거는 그럼 90불하고 또 90불은 뭐였지? 그냥 넣어주는 거야? 그거는 이제 물건을 다른 식품이 아닌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는 건데 비타민이나 뭐 플러스나 뭐 이런 거 메디컬에 관계되는 그런 툴들을 사는 거. 물건들 치약, 칫솔은 치약 칫솔도 물론 예. 생필품. 생필품 그렇죠. 돋보기 이런 아, 거. 이렇게 말이 생각이 잘 안 나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똑같은 컴퍼니에서요. 스포츠 용품 그 리임버스먼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프라이빗 컴퍼니에서 어떤 그 건강해질 수 있도록 뭔가 운동기구 사는 조건을 거야.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프로모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거를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스포츠 용품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골프채? 골프채도 살 수 있고 운동화도 되겠네. 운동화도 되고 그러니까 뭘 살 수 있냐면 멤버십도 살 수 있어요. 아, 그 라이프타임 같은 거? 어허. 그거 원래 주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인한 그 플랜에 라이프타임은 안 되고 LA 피트니스만 된다. 근데 나는 라이프타임을 가고 싶어. 아, 우리 집에서 가까운데.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오. 아니면 요가 클래스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것도 되고. 그리고 요가 매트도 살 수 있고 스위밍 거글도 살 수 있고 얼마 정도 해줘요? 600불까지. 1년에? 그러면 운동화 사고 충분히 남겠네. 좋은데? 그러니까. 그다음에 캠핑 텐트도 되고요. 아, 캠핑 하이킹 폴도 되고 그러니까 레저도 되네. 레저 스포츠 레저와 다 스포츠. 되네. 카이약도 되고 헬멧도 되고 그 헬멧. 니팻도 되고. 자, 여기서 리임버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리임버스를 어르신들이 직접 하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갖고 오시면 돼요. 이제 에이전시에 갖고 오시면. 거봐. 예. 언니는 온갖 서비스를 다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데지그네이트 서비스 퍼슨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네. 진짜 보험회사에 네. 사람이 없으면 이 일을 다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만약 1인이 오피스 하시고 이런 분들은 좀 힘들어졌겠다. 그럼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그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하시지만 그쵸. 그래도 막 속상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이 베네핏이 있는데 나는 이거 못하고 막 속상하잖아. 나는 그런 거를 해결해드리고 싶거든요. 와, 600불이면 그게 매해 600불이라고 치면 사실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오. 그래서 획기적이었어요. 오. 근데 내년에 가서 없어질 수도 있잖아, 그치? Could be. Yep. 올해 이제 어떤 그 회사에서 그 뭐를 없앴냐면은 라이드 서비스를 없앴어요. 어떤 플랜에서. 병원 같은 거 갈 때 택시를 불러서 데려다 주는 서비스예요. 우리가 이제 도와드려 보니까 한 반 정도 워킹 하나? 그러니까 너무 왜냐면 컴플레인이 많은 거야. 이게 나는 10시까지 어포인먼이 있어. 그래서 가야 돼. 근데 택시가 그 시간에 잘 안 나타나신대요. 좀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택시가 오면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 못 받아주시고 그러면 캔슬되고 막 다른 완전히 번호로 오는 거 안 받으시니까. 그것에 대한 너무 컴플레인이 많으니까 이번에 그냥 없애버렸더라고요.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또 이제 내년에 가서 뭐 디맨드가 또 있다 그러면 또 생길 수도 생기겠지.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이게 이제 요렇게 2023년에 어떻게 되는가를 할 때 2022년에 저희가 알아봤을 때 어떤 회사에서 홈케어 서비스가 있다.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 홈케어 서비스를 미국 분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이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회사는 맥시멈으로 뭐 80시간을 주던 104시간을 주던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1년에 그 시간만큼은 홈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미국 분들은 거의 다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조건이 되면 물론 뭐 조건이 있겠죠. 2가지 이상 집안일을 못한다던가 뭔가 조건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컴패니언십이 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은 노쇠한 부부가 사시거나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집에 누가 와서 같이 얘기해주고 뭐 사과라도 깎아주고 또 어디 병원 갈 때 라이드도 해주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104시간이면 얼마나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하루에 4시간씩 서비스를 받을 때 근 한 달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내년이 되면 또 104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104시간을 받는 분들이 꽤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분들은 이걸 아주 10분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간병인이 와서 간병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니까 대부분은 뭔가 이제 뭐 너무나 많이 아파서 누워 계신 분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같이 얘기해주고 챙겨주고 약 챙겨주고 like 그 이제 가벼운 집안일 해주고 도와주고, 산책시켜드리고 산책하고 얘기 같이 하고 식사 준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거를 일주일에 한두 번만 누가 해줘도 이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활력소가 거예요. 될 병원에 라이드도 주시나요? 네. 이 미국 분들은 엄청 이용을 하시는데 제가 한국 분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이걸 쓰시는 거를. 그 보험을 가진 한국 분들은 많은데 그것도 이제 잘 약간 모르죠. 퀘스천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일이 다 여쭤볼 수는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렇지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몰라서 거죠. 못 쓰시는 경우도 많겠네. 맞아요. 이제 메디케어가 있으신 분들이 아까 제가 왜 다 불만이야?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첫 번째는 메디케이드는 보험료를 안 내는데 난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야 돼. 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홈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가 왜 그런 외로움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이틀 반나절씩이라도 누가 집에 다녀가면 생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정말 자세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홈케어를 네. 우리도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저는 작년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변화하는 추이를 봤더니 진짜 미국 사람들은 열심히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용하셔야 돼요. 혜택이 주어지는 거를 누리시라고. 들어만 놓으면 뭐해. 치과나 안경 달라진 거 없어요? 안경은 뭐 누른 거는 뭐 한 200불 더 뭐 2,000불에서 2,200불 누르고 뭐 안경도 조금 줄은 데도 있고 조금 늘은 데도 있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본인이 뭐가 필요한지를 피겨아웃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맞는 플랜을 고를 수가 있고 또 제대로 베네핏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뭐 어떤 사람이 치과가 뭐 몇천 불이 된대 그래갖고 덥석 바꿔 놓으니까 뭐 약이 비싸다든지 아니면 보청기가 필요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실 그 Part B 보험료를 뭐 80불씩 이렇게 내주는 그런 플랜도 있거든요. 와우. 네. 그런데 그런 보험들은 보면은 뭐 진짜로 사용할 때 그런 보험은 Part B를 내주는 대신에 진짜 메디컬 그 서비스를 사용할 때 내가 내는 돈이 아무래도 더 있겠죠.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쓰실 수 있는 분은 나는 병원에 정말 안 가. 너무 건강해. 그냥 이 보험을 갖고 있기 위해서 팔피 내는 것만 해도 아까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에이전시에 오셔서 사실 상담하시는 그런 이제 보험이 있냐고 10명이 상담하시면 한 1명 정도 드실까? 왜냐면 이제 다 모르고 팔비 무조건 물어준다니까 대준다니까 그걸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데 실제로 그 베네핏을 보면은 진짜 내가 닥터를 보거나 수술을 받거나 뭐 이럴 때 내가 내는 돈이 이만큼이야? 아니면 내가 디덕터블을 내야 돼? 그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럼 거죠. 언니는 사무실에 손님이 가면은 그 상담하는 도와주시는 분이 손님들이 오면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겠네요. 당연히 질문을 그럼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왜냐면 그 손님들이 일일이 알아서 말씀을 다 하지는 않으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제일 메디케어를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게 내가 오리지널 메디케어하고 서플리멘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갈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장단점 뭐 이제 이런 것들 다 얘기하고 그러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가자. 그러면은 뭐 얼마나 본인이 잘 알 거 아니에요. 뭐 약을 얼만큼 드신다든지 아니면 1년에 몇 번은 꼭 닥터를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성인병도 하나도 없이 뭐 굉장히 건강하다든지 뭐 이런 거 다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플랜을 이제 레커멘드 해드리게 되죠. 근데 이제 바꾸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다
다 에이전트한테 전화라든가 찾아가기에는 조금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플랜에 굉장히 그 만족했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뭐 작년에 비해서 별로 바뀐 게 없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면 그 플랜이 그대로 리뉴가 돼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뭐가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다른 플랜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이제 에이전트 입장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손님이 1,000명이 있어. 그 1,000명한테 일일이 전화를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요즘에는 굉장히 어떤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별로 그리고 플랜별로 이렇게 멤버들 리스트가 쫙쫙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기가 그 플랜에 따라서 레터를 드려요. 영어로? 한국말로. 와우. 처음에는 이제 AEP가 시작되기 전에는 제너럴하게 그렇지. 이제 메디케어하고 그냥 어드밴티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올해는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전화를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어포인트를 하고 면담을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단 결정이 되고 나면은 연초에 진짜 플랜별로 다시 한번 레터를 드려요. 연초에요? 연초에. 결정을 하고 나서. 왜냐하면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네,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당신이 드신 보험은 이러이러한 거고 이렇게 커버가 되는 건데 그게 맞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이상이 있으시면 이 기간까지 바꾸실 수 있는 기간이니까 한 번 더 검토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일단 하여간 최대한도로 본인이 갖고 있는 플랜에 대해서 이제 뭔가 베네핏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게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죠. 그 에이전트별로 취급하는 보험 회사가 다른가요? 다를 수 있죠. 오. 다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에이전트로서 어떤 컴퍼니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 컴퍼니랑 컨트랙을 맺어서 해야지 되는 거니까 뭐 대부분의 그 메디케어를 취급하시는 에이전트들은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그 파퓰러한 그런 플랜들은 다 그 플랜의 회사들과 다 컨트랙이 있으실 거예요. 각 보험 회사마다 에이전트한테 주는 피가 조금씩 다른가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해마다 Centers of 그 CMS에서 정해서 나와요. 올해의 뭐 규정된 가격이 딱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경쟁하면 그러니까. 에이전트들한테 뭘 많이 주면 에이전트들이 소비자 입장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올해는 어떻게 돼 있냐면 몇몇 플랜이 커미션을 안 주는 플랜이 생겼어요. 그럼 그 플랜 가지 말아야 되나요? 자, 봐봐요. 드럭 플랜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조금 보험료가 싼 거는 커미션을 안 준대. 자, 그러면 에이전트로서 이걸 팔지 말아야 되나?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그 영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손님이 필요한 거를 권해드려야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저희가 필요하시면 그냥 커미션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권해드려라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뭐 또 그러다가 또 바뀌면 또 받기도 하고 할 거니까 it's okay. 이제 피에 대한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 게 우리 이제 메디케이드는 당연히 정부에서 다 뭐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않은데 메디케어는 실제로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이게 그렇게 에이전트한테 갈 필요가 있나? 내가 그냥 하지. 변호사 비용 뭐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댓글 달리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막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조이스가 항상 그 얘기하죠.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기 전에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거 한 가지만 보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아닌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이 메디케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뭐 치과를 많이 해주니까 들었어. 했는데 중간쯤 가갖고 보청기가 필요해졌네.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잘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할 때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제일 중요한 게 약 리스트예요. 우리랑 똑같구나. 제일 중요한 게 약 리스트인 게, 왜냐하면 약은 한 번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드시는 게 맞아요. 보통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1년 내내 드시는 게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비싸게 내야 된다.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3월이 지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비싼 거를 그냥 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 조사를 해서 제대로 들으려면 이제 에이전트를 만나거나 아니면 전화하시기 전에 약 리스트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또는 뭐 내 건강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없던 병이 생겼는지 아니면 있던 병이 낫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꼼꼼히 정리를 하셔서 내가 이제는 필요가 없다든지 이게 필요 있다든지 제일 중요한 게 maybe 그 20%를 다 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 내가 내는 맥시멈 어마운트가 가장 낮은 것으로 움직일 그런 계산을 하시고 이제 그런 거를 다 일일이 다 적으셔서 상담을 하셔야지 되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나한테 건강상의 변화가 있었거나 아니면 먹는 약에 변화가 있었다면 반드시 리스트를 가지고 상담을 하셔서 가장 본인한테 유리한 플랜을 선택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초반에도 저희가 왜 약 리스트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약 이름이 엄청 복잡해서 읽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또 찍어서. 하나 변화에 또 그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그 경제적인 변화가 생겼는지도 사실은 중요해요.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그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좀 메디케이드랑 이런 거를 좀 받고 혜택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돼요. 그렇게 그냥 단정을 지셨구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인컴이 어떻게 되세요? 다른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퀄리파이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컴보다는 조금 높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디케이드나 이런 거는 일단은 건강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또 그 가외로 들어가는 익스펜스가 또 있는 거예요. 내 인컴은 이만큼에서 넘지만 이거를 내고 나면 나는 이만큼이 되니까 이제 그런 변화를 가지고 어플라이를 이제 할까 하고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될 것 같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잘 됐으면 그분은 좋겠어요. 너무 좋아하겠다. 네, 경제적인 변화에도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렇게 시즌에 막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전화하고 연락할 때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다. 전화 되게 안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 선우 미숙 씨와 통화하고 싶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언니 나한테도 전화 왔었어요. 어떤 분이. 제가 선우 미숙 씨를 보험 얘기를 저한테 하시니까 아유 그거는 손흥민숙 씨한테 하셔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받아서 언니한테 전달을 했는데 아니 근데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실제로 저는 실무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를 잘하는 사람은 직원들인 거예요. 그렇지. 직원들이 매일 수십 명을 상대하고 업데이트가 가장 잘 돼 있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전화를 받아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자를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가 이제 직원들의 턴오버가 굉장히 없어요. 저희는. 오래 일했지. 네, 그래서 뭐 10년 이상 일하신 분도 몇 명 되시고 하여간 뭐 평균 5년은 일단 넘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경험도 많이 쌓았고 그러니까 손님을 도와드리는 경험도 많이 쌓았고 그리고 이제 그 knowledge도 꽤 있어요. 그래서 트러스트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담당 직원을 찾으시면 언제든지 통화하시고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메디케어 시즌이 돼서 저희가 2부에 걸쳐서 메디케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메디케어는 사실 65세 이상의 전 국민 의료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가 해당이 됩니다. 메디케이드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매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신경 써서 봐주시고요. 특별히 65세가 내년에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할 말 다 했나요? 메디케어에 대해서? 대충 다 한 것 같아요. 하여간 이제 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거는 귀찮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랑 연결하려고 할 때 지금 사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이제 뭐 전화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고 그러면 리턴도 좀 늦을 수 있고 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페이션트하게 기다려 주시고 어쨌든지 간에 12월 7일 안에 그 상담하셔가지고 그냥 make sure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랜 이거 괜찮아 라는 것만 그 확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머리 돈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돈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